저는 김진배이고요. 네, 자동차 취재하고 있는 안유문 기자입니다. 네, 10년차 자동차 기자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채팅창 언제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웨비나에서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한번 짚어보는데, 최근에 우리 안효문 기자가 진짜 이 기존의 디젤 차라고 해야 되나요? 네. 디젤 차 업계에서 지금 전기차 테슬라의 어떤 독주를 제동거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가지고 재밌게 기사를 많이 쓰고 있어서 오늘 그걸 좀 정리하고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전기차 시장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이제는 알고 있어가지고 네. 모른 척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리바이벌이라서 네. 좀 힘이 빠지긴 하는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전기차가 몇 대 정도 팔릴 그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 지금 여러분 계신데 전기차 시장 한 1년에? 아까 전 상반기였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상반기로 말씀을 드린 게 네. 올해는 아직 상반기까지밖에 집계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케이. 뭐 답을 얘기해.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모른 척 할 수가 없겠네. 네. 상반기 전기차 시장 규모가 95만 대? 네, 맞습니다. 예, 글로벌리. 네, 네. 예,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가 95만 대. 네. 작년에가 200만 대가 좀 넘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좀 줄었다고. 네, 네. 예. 이거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까 얘기해가지고. 아니요, 뭐 누구라도 얘기해서 예. 전달되면 되죠. 예, 그래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네. 전기차 시장 규모에 대해서 네. 오늘 취재한 내용 바탕으로 최근에 그나마 따끈따끈한 상반기 기준으로.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자동차 어떤 판매 실적을 공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국마다 집계하는 시기가 다 다르고요. 아. 그리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8월 말 9월 초가 돼서 이제 상반기에 좀 글로벌리 시장의 좀 규모를 좀 동향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어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그런 전기차, 그러니까 장착된 전기차의 상반기 판매 대수가 한 95만 대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같은 기간에 이제 글로벌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가 약 한 3,500만 대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가 네, 네, 3,500. 그라고 대략 우리 인구가 이제 우리 5천만이니까 좀 그 네. 정도 아니고. 아, 그러면 평상시에는 우리 인구만큼 팔리는 거네.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이제 1억 대를 넘냐 아, 안 참, 넘냐가 반기 기준으로. 네, 그렇죠? 네, 네. 아, 그러니까는 1년 기준으로는 우리 인구의 2배라고 보면 되겠다. 네, 그래서 1억 대를 넘냐 안 넘냐 얘기가 나오는데 네. 올해는 한 7천만 대 중후반 정도에 머물 것 진짜 같고요. 많이 빠진다. 그리고 2019년에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된 편은 아니었는데 아, 예. 2019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8,300만 대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규모 줄어든 거네요? 그쵸.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전기차 시장도 여파가 있었고, 여기서 궁금한 거. 아니, 우리는 미국에서는 수소차도 전기차로 분류를 한다면서요. 네. 근데 아까 하이브리드 네네. 풀 명칭이 뭐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그게 이제 공식 명칭인가요? 네네. 그러면은 그것도 전기차에 포함되죠? 이게 어떤 집계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추세는 이게 좀 전동화 차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좀 제외를 하고요. 왜냐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좀. 네, 좀 제외를 하고 완전, 보고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충전하면 예. 뭐 30km, 40km 정도는 요새 주행이 되니까 아. 이 정도면 전기차로 보자라고 해서 예. 이런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 하이브리드를 같이 집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들어온 분이 몇 명 없는 거 보니까 좀 깊이 있는, 좀 시니컬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너무 지루한가 봐. 좋아, 오케이. 이제 시장 주도권을 과연 누가 지느냐. 지금은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고, 테슬라 주가가 지금 막 하늘을 날고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기존 기존 카 메이커들, 네, 완성차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네. 그 업체들이 지금 추격하는 양상이긴 한데 어떻게 구도가 꾸며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예. 사실 이제 이걸로 재미를 보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 예. 테슬라가 지금 올해 상반기에 판매한 전기차가 한 18만 대입니다. 18만 대 글로벌리. 네. 근데 이게 이제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그쵸,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못해서 실제로 만약에 제대로 공장에 들어갔다면 훨씬 더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전부터도 사실은 그렇게 생산이 원활하게 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그래도 전체 95만 대에서 18만 대 팔아서 거의 점유율 20%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사실 적지 않은 숫자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저 중국 공장도 멈춰서고 실제로 갔다면은 제 생각에는 30만.
그렇게 됐으면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사건? 왜요? 네, 너무나도 많은 전기차를 팔게 되는 거니까요. 그 아니 지금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95만 대잖아요. 네네. 30만 대면 3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한 기업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30%를 가져간다는 거는 아니 전기차만이잖아요. 근데 전기차도 이제 뒤에도 말을 하겠지만 이제 테슬라 이후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다 대부분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BYD라든지 뭐 상하이 자동차라든지 지리 자동차라든지 뭐 테슬라와 비교해도 규모에서 지지 않을 정도의 큰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 사실 현재 지금 테슬라의 독주라고 봐도 이제 그렇게 무리한 이야기는 근데 아니에요. 사실 주가 시총을 따져보면 얘기하신 데라든가 뭐 이미 지금 시총 1위잖아요. 디젤 제끼고. 네. 그러니까 점유율 30% 가지고는 사실 시장 가치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상하죠.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상반기에 테슬라가 18만 대, 그러니까 올해 이대로 가면 30만 대 중후반을 판매할 것인데 그 테슬라가 1년에 36만 대, 5만 대 정도 차를 만들어서 판다. 예. 지금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만 해도 1년에 만들어서 판매하는 차가 700만 대 넘습니다. 아. 라고 한다면 사실은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만들어 팔던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예. 자신들이 파는 자동차보다 진짜 2%, 3%, 4%밖에 못 만드는 작은 회사가 시총을 이미 앞섰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치 전기차 시장 아까 점유율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예. 지금 점유율로 놓고 보면 한 2%에서 3% 정도 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아니 지금 생산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내년에든 뭐 한 2, 3년 후에는 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공장도 열심히 늘리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아니 저는 좀 코로나19 거품인 것 같아가지고 테슬라가 지금 꼴랑 지금 생산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떤 전통적인 완성차 회사들,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아무리 이제 미래의 이거 친환경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테슬라가 현재 어떤 여러 가지 공장 설비를 많이 투자를 하고 네. 늘려나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네. 기존의 완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네. 이제 자동차라는 것을 대량 생산을 해서 만든 것이 100년 이상의 시간이 네. 걸렸고 사실 이전에 완성차 회사들은 어떤 굴러가는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자기들만의 놀이터에 누군가 뛰어들 거다라는 생각 아예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고, 그러니까 못하고, 설마, 뭐, 네. 기껏 해봐, 뭐, 뛰어봤자, 너희, 사실, 이게 우리가 100년, 150년 노하우를 단박에 네가 쫓아오겠냐. 그렇죠. 그렇죠? 그 생각을 해왔는데, 네. 제품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타봤어요, 참. 제가 중국 가서 네. 테슬라 타봤습니다. 작년에 테슬라 타봤는데요.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네. 예, 거기만 화려하고 승차감은 정말 생각보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는 그러니까 몰랐죠. 그냥 누군가가 공항에 픽업을 하면서 타봤는데 승차감은 별로였거든요.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많이 쓰질 않아요, 제가. 네.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제 테슬라가 너무 과대평가. 그러니까는 생산작이 이게 왜냐면 공장 가동이라든가 이 생산 이것도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네, 공장 하나 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꼴랑 18만 대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이렇게까지 올려준다? 좀 의문이네요, 저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왈가왈부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생산 규모만 놓고 보면은 이런 현재 주가가 너무 이제 널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아니 제 얘기 나오는 거 말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과 아니 소비자들의 근데 테슬라에서 항의하면 저희가 테슬라 항의한 건 너무 반영을 드릴게요. 얘기 솔직히 안 기자 자동차 전문 기자 10년차 기자로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 이게 지금 토요타가 1등이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토요타를 테슬라가 제칠 수 있는 18만 대밖에 생산 안 하는 회사가 토요타를 그렇게 쉽게 제쳤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지 자동차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출 규모만 놓고 보면은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가 아니 매출 말고 이제 기업의 가치죠. 네. 네. 뭐 어차피 주가는 기업의 가치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가라는 것이 그 어떤 미래의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를 기대 이런 것도 가만히 되어 있다 본다면 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라는 것. 그리고 이 자동차 어떤 시장의 특성, 어떤 2위나 3위가 1위를 따라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18만 대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만약에 충분히 규모의 경제가 됐고, 아니 지금 아까 BYD든가 뭐 지금 그 뭐죠 네, 상하이 자동차도 있고, 네, 지리 지금 자동차도 유럽 차들도 있고, 유럽 차들도 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 배터리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아직은 속된 말로 우리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 형국으로 봐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한 회사만 저렇게까지 가치를 높이 보는 게 맞는지 전 오늘 지금 18만 대 얘기를 듣고 야 이게 맞을까? 전체 시장 규모가 거의 2억대라고 했나요? 이제 7천만 대 후반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1억대 정도 됐을 때 평년 기준으로 1억대 중에 네. 올해 많이 생산했으면 상반기 20만 대, 그러니까 50만 대로 쳐봐요. 네. 몇 프로예요? 전체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7천만 대에서 한 1억대 기준으로 네. 5%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야, 5%를 한다, 책임진다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값어치를 보는 거예요. 좀 의외고 일단은 안 기자님은 지금 테슬라가 네. 지금 한 20만 대 50만 대 생산한다고 치면 네. 자동차 시장이 판도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언제쯤 이제 드러날까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한 2025년과 2030년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25년 좋아요. 네, 네. 25년으로 봤을 때, 네. 안 기자가 봤을 때 테슬라의 생산량 한 몇 대 될 것 같으세요? 예측만 해보세요. 예측 러프하게 진짜. 몇 대를 만들 것이냐. 네. 계획대로라면 이미 100만 대는 넘어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100만 대. 네. 지금 도요타가 1년에 생산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900만 대에서 1000만 대 사이 정도. 야, 그래봤자 10분의 1이네. 그렇죠. 야, 근데도 그러면 테슬라의 가치를, 이 기업 가치라는 게 미래 잠재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네. 제가 사실 주식을 잘 모르는데 그게 언제 가치를 얘기하나요? 향후, 뭘 얘기하나요? 언제 얘기하는지, 100만 대면 지금 도요타 25년, 30년에도 도요타를 못 쫓아가는 거죠. 그 전체적인 볼륨으로는 전기차 회사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완성차 회사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되는 해가 언제쯤이냐 이거잖아요. 저는 그게 뭐 진짜 뭐 50년 후라면은 50년은 아니더라도 뭐 30년 후라면은 그게 그 정도 기업 가치를 봐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게 좀 순간 궁금했고요. 뭐 네. 이건 뭐 안 기자가 뭐 주식이나 증권이 좀 담당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를 따라잡겠다고 지금 막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네. 과연 뭐 좀 아실 거예요. 사실 좀 식상해. 그래도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어떤 게 지금 있는지. 솔직히 이런 거 뭐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니까. 네.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네, 더 디테일보다 그냥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최근에 자동차 업계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 현재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대로. 재미있는. 네. 뭐가 재밌다는 거예요? 1000만 대, 800만 대, 700만 대를 만들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네. 고작 20만 대, 30만 대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를 따라가는 형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지금 20만 대, 30만 대.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 처음으로 글로벌 20만 대를 넘어섰을 정도로 예. 대량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경험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진짜 몇백만 대씩 만들었던 말 그대로 대량 생산의 노하우가 쌓이고 쌓일 대로 쌓인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죠. 그런 테슬라라는 회사에게 불과 5, 6년 사이에 정말 목줄을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형국인데요. 예. 사실 이게 전기차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한 5, 6년 전에 처음 등장해서 뭐 모델 S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반응을 보였을 때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 다 테슬라 차 사다가 다 뜯어봤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아니 근데 전기차가 솔직히 디젤에 비해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애들 장난감 네. 그 배터리로 돌아가는 장난감 있잖아요. 건전지 네, 모터카도 AA하고 있고, 네. AA하고 꽂아가지고 들어가는 그것도 전기차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닐까요, 말씀하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던 거고. 왜 틀린 부분만 얘기해? 맞은 네. 부분 다 아실 테니까 틀린 부분만.
그러니까 전통적인 완성차 회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전기차는 만드는 거 너무 쉽다. 우리가 쉽다, 그렇죠? 네, 사실 당시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에 완성차 회사들이 내놓은 전기차들을 보면 예.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 크기도 상당히 작고 한 번 충전해서 주행 가능한 거리가 100km대 전후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당시에 아까 이제 디젤차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예. 디젤차 같은 경우는 요새 한 번 하면은 뭐 600-700km 기본이고 예. 예, 독일 중형 세단들 디젤 세단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주유해서 예. 1000km 이상 가는 차들도 즐비했기 때문에 예. 그 완성차 회사들도 알았을 겁니다. 전기차를 만드는데 우리가 고작 100km, 120km짜리 주행거리 자동차를 만든다? 예. 소비자들이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의 핑계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배터리가 아직 규모의 경제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갈 수 있는 차는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럼 너무 비싸다 차가. 그러면 너무 비싼 차부터 내놓으면 전기차의 진입장이 너무 높아지니까 예. 일단은 우리가 어떤 커뮤터, 그러니까 도심에서 탈 수 있는 정도의 주행거리를 맞춰서 예. 차를 경험해봐. 예.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엉덩이를 좀 빼고 소극적으로 접근했던 소극적으로. 상황이었는데 테슬라는 반대로 이제 파나소니와 손을 잡고 주행거리가 짧은 게 문제야? 배터리 많이 넣으면 되지 뭐. 차가 비싼 게 문제야? 고급차로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CEO의 앨런 머스크의 그 경영 철학이 포인트네요. 그 경영 철학이 사실 기존 그 완성차 업체들의 CEO들은 속된 말로 나이브하게 접근한 거고 네. 앨런 머스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가자, 이게 시장에서 이제 먹히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기자가 그걸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네. 아, 저래서 앨런 머스크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를 아, 앨런이 아니라 일론인가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아, 깜짝 놀랐네. 아, 왜냐면 제가 창피할 수 있으니까. 아, 예.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많아요? 네. 죄송합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좀 예쁘게 포장을 해주신 거고 네. 사실 그 전에 테슬라 전에도 테슬라와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를테면 이제 피스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피스커? 네. 처음 들었어요, 저. 이제 피스커가 2010년대 초반에 이제 테슬라 비슷한 이를테면 차가 비싸고 예. 디자인도 멋있는데 성능도 좋고 주행거리도 긴 이런 차를 이미 내놓았었고 예. 그 1호 차가 이제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구매를 하면서 아, 진짜? 상당한 반향을 얻었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저 휴대폰의 그 블랙베리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봐야 되나요? 스마트폰 시장을 블랙베리가 열고 네네. 지금 문 닫았잖아요. 네네. 그 피스커가 그러면 세계 최초의 전기차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 제가 피스커 사례를 들면 예. 그 전에도 이제 미국에서 컴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량 생산보다는 예. 소규모 생산을 하는 대신에 어떤 전기차의 여러 가지 매력을 예를 들면 뭐 디자인이라든지 예. 뭐 폭발적인 가속 성능 그리고 좀 한정판의 어떤 예. 매력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는 회사들이 여럿 있었는데 예. 이 회사들이 테슬라처럼 어떤 대량 생산, 그러니까 차를 글로벌리하게 팔 수 있을 정도의 규모까지 성장하는 데 한 겁니다. 예. 근데 테슬라만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예. 일단은 이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어떤 규모를 늘려가고 그리고 오토파일럿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뭐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을 게 다른 전기차에는 지금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좀 생소했죠. 테슬라가 처음으로 이제 적용을 한 기술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도 기사를 쓰면서도 참 조심스러운 것이 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은 상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토파일럿 하면 자동주행이잖아요. 맞죠? 네, 자율주행. 예,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차다라고 이야기들도 하는데 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던 자율주행 차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제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네. 이제 좀 기준이 다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율주행차는 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고 책임을 지고 이를테면 차선도 바꿀 수 있고 가다서다 멈췄다가 갈 수도 있고 예. 목적지까지 자기가 알아서 주차까지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운전자가 스티어링 위에서 손을 아예 놓고 있어도 예. 차가 스스로 출발부터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차. 근데 통상 이제 미국 자동차 학회에서 이야기하는 레벨 3 정도가 이제 자율주행차 할 수 있는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이를테면 레벨 2 정도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근데 상황에서 그거는 뭐 나중에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차를 바꿀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지금은 가장 그래도 검증된 기술을 넣은 게 오토파일럿 레벨
2가 되는 거로. 네. 예. 지금은 그 레벨 3가 양산화되기 전 단계인데 테슬라가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예.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부분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도 또 과장 광고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배약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사나 영상을 보다 보면 뭐 반자율주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반자율주행이란 말도 써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나와 있는 자동차들의 여러 가지 기술들은 예. ADAS,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의 운전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자율주행, 그러니까 차가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접근하시면은 그렇죠.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해보셨어요? 오토파일럿? 네, 해봤습니다. 어때요? 좀 믿음이 가요? 저는 또 뭐 지금 워낙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솔직히 손을 놓고 타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정 시간 이상 동안 손을 놓고 타는 그래요? 것이 불법입니다. 아니, 나도 돼요? 짧은 시간 동안은 놔도 되죠. 그러나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완전히 짧은 그러니까 시간 기준이 뭐야? 그거는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케바케다. 막 몇 분, 막 10분, 20분씩 손을 놓는 거는 이제 안 되고요. 누구 타봤어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네, 어디서? 이제 안전이 허락하는 지역에서 했죠. 뭐 이렇게 저 트랙 같은데요? 트랙까지는 못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승을 하면서 좀 인적이 드물다든지 아니면은 저속으로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곤 합니다. 오토파일럿 관련해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질문이 없네요. 오토파일럿 사실 어때요? 그러니까는 차선 변경할 때 기분이 어때요? 원래 깜빡이 먼저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오토파일럿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 예. 운전자가 어떤 속도를 지정을 하고 예. 그 속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행을 하도록 크루즈 모드를 설정한 상태에서 예. 차선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차가 판단을 하면 이 디스플레이에 띄워줍니다. 차선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냐 라고 하면 네네. 그러면 거기서 그 옮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 지시를 켜줍니다. 그러면은 방향 지시를 켜주면 차가 이 앞뒤 상황을 파악을 해서 내가 차선을 바꿔도 안전하겠네? 라고 생각이 되면 차가 알아서 차선을 옮기게 됩니다. 이거 뭐 사실 죄송합니다. 이거 보니까 다른 데 보시면 다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러면 저 테슬라 오토파일럿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테슬라 말고 그러면은 비슷한 기능 있는 차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런 ADAS 기능들이 상당히 발전해 있는데 이 차선 변경이 가능한 들도 최근에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가 네네. 그래서 ADAS 아니 오토파일럿하고 ADAS하고 차이가 뭐죠?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은 자동차 회사들이 내놓고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의 어떻게 보면 상품명인 겁니다. 마치 이제 우리 그 스마트폰에 아이폰하고 그 아이폰이 뭐 초창기에 뭐 대표했듯이 네네. 애플의 아이폰이 이제 네네. 그럼 테슬라의 ADAS가 오토파일럿이구나. 괜히 좀 제가 어렵게 생각했네. 오케이. 네. 지금 우리 현대차도 지금 그 전기차 관심 있는 분들이 현대차에 얼마나 관심인지 모르겠는데 현대차가 지금 아직은 어떻게 돼 있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가 몇 종이나 나와 있죠? 몇 종이다라고 하면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빼고.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순수 전기차를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오닉이라는 차의 순수 전기차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재미있는 차가 그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타시는 트럭 포터에도 전기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두 종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단 그 두 종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박스카 형태의 크로스오버 소울도 이제 EV 전기차가 있고. 소울.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봉고 전기차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4종. 테슬라 다 시승해 보셨어요? 네네. 역시. 4개에 대해서 테슬라하고 딱 비교를 해보세요. 어때요? 뭐,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팔로우는 정말 잘하잖아요. 네.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 차들도 전기차 많이 나와 있으니까 빠르게 팔로우를 했을 텐데, 제 생각에 약간의 한계가 그 팔로우에서 나온 첫 번째 제품이나 모델이 왠지 좀 어색해. 너무 서두른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이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인데 탔을 때 어때요? 지금 테슬라도 타보고 이것들 탔을 때 느낌이 야 이거 될 것 같다 아니면 야 테슬라급이네? 야 씨 왜 이렇게 허접해? 어떤 쪽이에요? 그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뭐냐면 왜 곤란할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 대고 상품 구성이 가격을 무시하고 일단은 가격 갖다 치고 오면은 가격 갖다 오면 안 되나? 안 되죠. 가격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아니 그래도 이제
아, 싼 맛에 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게 싼 맛에 산다라기보다 예?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차를 구매를 하는데 예? 2천만 원대 중후반대 현대차 소나타를 살 때 기대감이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니, 7천만 그러니까 원, 그걸 8천만 감안을 원대. 해서 얘기, 너 이게 주저리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 네. 감안했을 때 그 값을 하느냐. 값을 하느냐. 예. 첫 번째 EV가 일렉트로닉 비클이죠? 네네. 예, EV들, 야, 처음 내놨는데, 어우, 괜찮네, 솔직히. 왜냐면, 솔직히 그러면 팔려야 되는 거고, 네. 야, 역시 첫 차는 좀 한계가 있다든가, 뭐, 아, 이건 좀 권하기 좀 그래,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아이오닉 EV나 소울 EV 같은 경우는 1세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한번 이런 레이 EV 같은 뭐 이를테면 쉐보레 스파크 EV 같은 주행거리 예. 100km 초반대의 차들이 한번 나왔고,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를테면 아이오닉 전기차라든지 소울 전기차 같은 경우 주행거리가 200km를 넘어간 그런 상황. 그 예. 대신에 차 가격의 한계도 있겠고 차 예. 크기의 한계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배터리를 적게 넣고 그만큼 주행거리는 테슬라의 모델 3와 비교해도 짧죠.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차를 내가 돈 주고 타겠느냐? 예, 전 탈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 괜찮다? 네, 그 이미- 가격 대비? 왜냐하면 저 테슬라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죠, 가격이요? 한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제일 싼 게 이제 모델 3죠? 모델 3에서 5천만 원대 후반대의 차가 있는데 가격대. 이 차도 결국에는 모델 3를 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승차감이잖아요. 네. 승차감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승차감이 사실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 느낀 게 다르긴 합니다만 네, 저는 네. 오히려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차를 탈 때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사고 났다든가 이런 거 없고 승차감 없고 오토파일럿 많이 쓸래나? 특히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오토파일럿은 이제 전기차보다는 이제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운전자 보조의 영역이니까 이 최근에 신차들 아니, 그렇게 보면은 따지면 진짜 우리도 현대나 기아가 금방 테슬라를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 에이다스 부분만 놓고 보면은 에이다스 말고 지금 가격 승차감 이거 봤을 때. 아니, 차가 뭐가 있어요? 연비? 아, 연비 지금 이건 상관없잖아. 연비도 중요하죠. 아, 전기차도 연비가 중요한가요? 저희가 가전제품 살 때 아니, 그렇다 에너지 쳐도 그렇게 따지면 다 SUV 저 가스차 뭐죠? LPG LPG 차. 타고 타야죠. 그거 따지지 말고 연비 때문에, 물론 이제 연비가 고려 중이긴 한데 연비가 많이 딸려요? 사실 테슬라 전기차가 이제 연비를 이제 전비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전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전기 사용 네. 비율 뭐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좋은 게 아니라고요?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테슬라보다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난 진짜 테슬라 이거 문제 있다고 보는데, 이거 하여튼간 우리나라에서 지금 테슬라 주식 많이, 뭐 10%가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주식 갖고 있대요. 근데 야, 이건 진짜 자동차 전문 기자 입장에서 제 생각을 했지만 봐서도 과연 테슬라가 저렇게 롱롱할까? 계속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뭐 딴 걸로 승부를 봤다면은 네. 뭐 그러면 오케이. 이 테슬라 타다가 뭐 비행기 로켓으로 이제 변신한다든가 뭐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오케이인데 그것도 먼 미래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전기차 쪽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은 저도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기사들도 많이 썼습니다만 네. 테슬라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해야지 그거. 네,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보았더니 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이 예. 어떤 테슬라의 등장이나 테슬라의 어떤 제품성을 너무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시각을 가지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겠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큰 콜 다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추세가 뭐냐면 네.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전기차들은 이전에 있던 내연기관차를 어떻게 보면 개조하는 방식으로 예. 전기차를 이제 내놓았던 것이었는데 예. 요새 이제 현대차의 뭐 아이오닉이나 뭐 이제 폭스바겐의 ID, 예. 벤츠의 EQ나 BMW의 i와 같이 아예 이런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예. 전기차 브랜드를 별도 출시하고 이 차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니라 플랫폼부터 새로 전기차만을 위해서 만들어서 예. 어떤 말 그대로 테슬라와 직접 경쟁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회사들이 이전에는 전기차를 좀 소극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전기차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당연하겠죠. 예. 사실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 규모가 이제 솔직히 저도 전기차를
팔려고 다음 차는 전기차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이제 중요한 게 관건이 얼마나 빨리 쫓아가고 얼마나 빨리 경쟁하느냐인데 기술력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쫓아가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누가 더 믿음이 가느냐. 만약에 같은 사양에 같은 차가 나왔다면 테슬라가 뭐 몇 년, 뭐 기껏해야 뭐 5년 정도 전기차 먼저 내놨다고 그렇지 않아요? 10년인가요? 5년, 6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고른다? 물론 기업 가치 높고 미국에서 전폭적 지원받고 앨런 머스크에 대한 약간의 어떤 CEO 효과? 그걸 고려해도 저는 사실 우리 물론 애국심이 있는데 현대기아차 요즘 차 잘 나오잖아요. 네. 수소차 전기차잖아요. 네. 계속 밀고 있고 연구하고 한다고 봤을 때 일단 현대기아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예, 특한.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예. 지금 전기차 시장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네. 좀 시각이 좀 좁은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시야를 넓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경차를 살 때, 그다음에 내가 중대형 세단을 살 때, 예. SUV를 살 때, 스포츠카를 살 때 다 기대치가 다르고 예. 접근하는 어떤 시장의 소비층도 다릅니다. 예. 전기차는 아직 좀 이제 시장 단계가 초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정교하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테슬라랑은 좀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한 거죠. 이를테면 보다 싸지만 멀리 갈 수 있는 차를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안 기자는 주식을 안 하지만 네, 지금 테슬라 값어치가 지금 도요타를 뛰어넘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자동차 어떻게 지금 주식 시장하고 어떻게 배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테슬라 주가가 더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지금 충분히 올라간 걸로 보이는지 아니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지 그쪽으로 한번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 방송에서 네. 어떤 주가라든지 미래의 어떤 예측 이런 거를 하는 건 좀 조심스럽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니, 제가 막 더 오른다 뭐 그건 아닌 것 같다. 폭락할 거다 이건 좀 예. 어렵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테슬라가 이렇게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이제 선두를 잡았으면 예.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전기차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과연 있지만 이게 선두라고 봐야 되나?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은 조금 얕봤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있었던 거지. 사실 걔네가 지금 기존의 디젤 차량들이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못 쫓아갔냐?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확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시그널도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 시간에는 한번 테슬라의 어떤 면이 과연 기존 디젤차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못 쫓아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기회가 된다면은 그 얘기 한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은 저기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잠깐 타임을 좀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